글쎄요, 후보들의 후원금도 정말 지지율 순일까요? 윤 전 총장이 어제 후원금 계좌를 연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한도액인 25억 6천여만 원을 꽉 채웠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. 지지세의 척도가 되는 게 바로 후원금이기 때문에요. 각 후보들도 이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윤 전 총장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. 후원금이 어제 상반에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상식의 복원, 나라의 정상화를 열망하시는 분들이 그 뜨거운 그 열망이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,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강하지 않는가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더욱더 책임감도 느끼고요. 장혜철 평론가님, 그 전에 대선 레이스에서는 후원금이란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역대 최단 기간 내 최대 금액,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은 한껏 고무가 됐겠어요? 많이 고무도 되고 또 이처럼 뜨거운 정권 교체 열망 앞에서 다들 잘하자고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심이 확인된 것 같고요.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여권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첫날 이제 오후 6시까지 9억 정도고 첫날 한 10억 정도 모금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열흘이 지났지만 이 25.6억이 다 마감은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, 이낙연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첫날 8억 정도, 여전히 아직까지 마감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. 그런데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 같은 경우는 첫날 이 25억이 넘는 액수를 다 마감해버리고, 그때도 저녁 늦게 미처 내가 후원하려 했는데 내지 못해서 아쉽다는 그러한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. 무엇보다 소액 후원의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무려 94.7%나 되기 때문에 이 십시일반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지금 코로나 경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하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어서요. 아마도 이 윤석열 후보도 이 소액 후원해준 분들에 대해서 감사 메시지 나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또 진심이 드러나게끔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다양한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고, 그런 소통의 메시지들이 곧 추가로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의원님, 네.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 윤석열 캠프의 여러 가지 얘기는 소액 후원금, 그러니까 전국에서 초단위로 입금이 됐다, 이렇게 짧게 쪼개서 국민들 한 목소리가 지지자들에게 받아줬다.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 참 언제부턴가 이제 이런 그 후원금 모금 형태를 통한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상당히 좀 자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예전 같으면 사실은 정치 자금하면 대선 자금, 아시겠지만 비자금, 이게 이제 연결되는 이제 측면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몇 번의 비자금 사건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대선 자금이라는 게 투명하게 지금 운영이 됐고, 또 이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대선 자금을 모금을 하고, 또 1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나중에 다 세액 공제가 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이걸 내도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요. 이제 이게 하나의 세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주는 것이고, 나중에 되면 또 이제 펀드 모집 같은 것도 할 겁니다. 펀드 모집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필요한 모집을 해서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일정한 이유를 해서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거는 15%가 넘어가면 이 전부 다 국고에서 다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아마 그것도 또 이제 있을 텐데,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저금통, 이 대저금통이지 않습니까? 그걸로 해서 상당히 선거 바람을 일으켰고, 실제로 이 지지자들이 뭔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이 후원금 이외에는 잘 없습니다. 요즘 장외 집회나 이런 것들 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네요. 유일하게 사실은 자신의 지지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후원 계좌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분이 못하지 않습니까? 예.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10만 원 해서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한 100만 원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10만 원만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쨌거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에서 투명성을 높여주는 것, 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, 그런 면에서는 후원금 제도가 그나마 이제 자리 잡혀가고 있지 않는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윤 전 총장이 앞서서 후원금을 모았던 여권 후보들의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공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실 후원인 여러분을 모시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. 후원 계좌를 연 일에 참으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.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. 여당은 경선 레이스가 좀 더 일찍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금 첫날 기준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9억, 이낙연 전 대표가 8억, 추 전 장관이 2억인데
여기서도 이게 첫날 기준이고 계속해서 여당 의원들의 후원금도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첫날 기준으로 이제 여권의 세 분의 그 합친 걸 보십시오. 윤석열 총장은 이제 한 명보다 적잖아요. 예. 이게 저는 이게 바로 민심이 아닌가. 지금은 이제 현 정권의 내로남불 또는 이제 내마 옳고 다른 타인은 틀린 아시타비 이런 이제 실망한 민심이 정권 교체 욕구가 상당히 높아요. 이게 바로 저는 이제 후원금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. 제가 미국의 정치를 찾아보니까 예. 오히려 이제 여론조사보다 후원금 있죠. 이거를 이게 지지율이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따라서 저는 이제 이게 바로 정권교체 민심이다. 이렇게 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 총장이 이제 하루 만에 그 한도를 채운 거는요. 예. 이미 사전에 그 여러 지지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당히 그 조직이 많이 결성되어 있었거든요.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기여했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 2만 명 중에 n분을 기여지만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한테 안 내고 윤 총장한테 10만 원 낸 거 홍보한 거 있잖아요. 예. 이것도 이게 n분의 1에 기여했다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서 변호사님의 여러 논평 중에는 미국은 오히려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후원금으로 정말 뚜껑을 열어봤을 때 판세까지 전망한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 각 후보, 예비 후보들 후원금 경쟁 치열할 것 같습니다. 여당 얘기도 저희가 잠깐 했으니까요. 이제 본격적으로 여당 내부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